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은 강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한 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세태와 쇠락의 길을 걷던 도시를 다시금 살려낼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전에 보셨던 사진 두 장은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서기 전 세태와 쇠락의 길을 걷던 빌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제용어로 한 도시의 건축물이 지역 경제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뜻할 때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건축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도시를 소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땅에서의 건축은 어떨까요? 축제도 열리고 야외 전시전도 열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뛰어놀고 꽃도 보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탁 트인 대지에 면적도 되게 넓어서 건축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멋진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는 욕심이 듭니다. 네, 이곳은 제 사이트인 송현입니다. 송현은 경복궁 옆에 있는 공원이자 광장입니다. 남으로는 인사동, 북으로는 삼청동이 있고 주변에는 국현미, 광화문, 경복궁과 더불어 골목골목 작은 갤러리들까지 존재하는 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양반가 일제, 미군, 대기업이 독점 사용하고 있던 것을 2년 전 서울시가 매입해 시민들에게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개방된 후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서울 시민들은 송현의 개방을 매우 반겼습니다. 돈과 권력에 독점되어 사용된 땅이 이제는 서울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민주적인 땅이 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생긴 시민이 주인인 이곳은 그들에게 숨을 돌릴 여유와 행복을 선사합니다. 서울 시민들은 정말 오랜만에 생긴 서울의 민주적인 여백을 온전히 즐기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만드는 이벤트로 채우는 충만한 여백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땅 위에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을 듣고 약간의 양가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땅 위에 지어질 멋진 건물에 대한 기대와 반대로 건축으로 인해 파괴될 송현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건축은 이름 그대로 세우고 쌓는 것인데 왜 파괴에 대해 걱정할까요? 건축은 파괴합니다. 기존 땅이 가지고 있던 공간과 이벤트를 파괴하고 자신의 공간과 이벤트를 덧입힙니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빌바오의 예시처럼 기존 땅이 쇠퇴하고 쇠락하고 있던 땅이라면 건축이 덧입힐 새로운 공간과 이벤트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소개드린 송현은 조금 다릅니다. 송현은 돈과 권력의 독점에서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해방된 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주인이 없기에 모두가 주인입니다. 이 길만 걸을 수 있고 이곳에서만 공연이 열리고 이 장소에서만 쉴 수 있는 이런 통제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인 서울 시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들어갑니다. 장터가 열리고 땅을 파헤치고 언덕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거대한 파빌리온이 설치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송현과 건축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부정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장소에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은 모두가 원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공간은 그 자체로 남겨두고 부정적인 공간을 건축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바오의 구겐하임처럼 말입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존의 송현은 인사동과 삼청동 사이에 존재해 개방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주변에 갤러리나 박물관, 미술관도 많아 송현 땅 위에 진행되는 비엔날레나 전시전과 같은 문화 이벤트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땅에 이건희 기증관이 필요로 하는 면적에 맞춰 건물을 올리면 이와 같은 단절과 기존 송현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건희 기증관의 특별한 특징을 이용했습니다. 이건희 기증관에 전시될 이건희 컬렉션은 3대가 걸쳐 모은 개인의 소장품으로 특별한 테마나 정해진 서순을 가지고 수집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규정된 동선에 맞춰 관람하는 방식보다는 분도형의 분절된 갤러리가 어울립니다. 갤러리는 섬, 사람들은 그 사이를 흐르는 물이 됩니다. 각각의 수려한 작품들이 특정한 테마나 주제 없이 모여있으면 오히려 작품끼리 존재감을 죽입니다. 갤러리를 분절시킴으로써 다음 갤러리로 이동할 때 전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던 작품의 잔상을 잊을 수 있는 것도 분도형 갤러리가 이건희 기증관에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송현의 땅 위에 얹어져 있는 건물 매스를 전체적으로 지하로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송현의 민주적인 여백은 전과 같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미술관은 남들이 기피하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공간을 건축을 통해 새로운 이벤트의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도형 분절된 갤러리들의 다양한 층구로 인해 지상으로 솟아올라온 갤러리 베스와 송연이 가능합니다. 갤러리 베스들을 따라 땅이 흘러갑니다. 여러 종류의 언덕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생겨난 공간은 기존 송연에는 없던 새로운 공간과 이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송연 미술관의 모습입니다. 기존 송연이 가지고 있던 땅의 모습을 되살려 지상은 민주적인 이벤트 공간으로, 지하는 이건희 기준관이 들어서는 미술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면 한시에 보이는 것처럼 미술관 안에 있는 도서관 메스와 송연이 방문하여 야외 도서관 행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그 바로 아래로는 스크린이 생겨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생깁니다. 버스킹을 연주할 수도, 푸드트럭이 들어와 야외 먹거리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생대회가 열리기도 하며 보드나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를 가져와 즐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술관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대비되는 성격을 가진 이벤트인 집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송연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그 누구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원래 송연이 가지고 있던 민주적인 여백 그 자체입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중간중간 박혀있는 폴들은 송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쓰임새를 제공합니다. 가로등이 되기도 하며 충전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폴대 자체가 예술품이 되기도 하고, 조립식 책걸상에 놓여 야외 도서관 같은 이벤트에서 책을 읽고 가벼운 공부를 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커튼을 치고 현수막을 걸고 운동기구로 이용하고 주변 문화시설들을 향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더해져 송연미술관의 지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상관없이 다채로운 이벤트 공간을 만듭니다. 물론 지하에서는 사람들이 미술관을 즐깁니다. 솟아올라왔던 미술관의 메스와 송연이 가능하며 생긴 여러가지 틈들은 미술관과 송연을 마주하게 합니다.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미술관에 있던 사람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반대로 지상에 지나가던 사람들 또한 미술관의 궁금증을 느낍니다. 기존의 송연은 오랜 기간 시민들의 진입이 금지되어 왔고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습니다. 서울시의 공원 계획으로 2년 전 개방되면서 송연은 도시 한복판에 생긴 민주적인 여백이 되었습니다. 이 여백이 송연에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은 기피하는 공간인 지하에 미술관 전체를 내렸고 지상에는 송연을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미술관의 이름은 송연 미술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민주주의 여백 그런 생각, 여기 아무도 없었으면 끝내 아무것도 없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도형 미술관의 유형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하신 보다 기피한 지하 공간들을 여기지 않고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좋은 공간을 유지하고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거가 다른 거지라고 봤을 때 그렇게 질문하면 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기에 약간의 완전 지하는 아니지만 마음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저게 예를 들면 저 사이트의 원지형도 아닐 텐데 무엇이 다르지? 이게 조그만 그걸 떠나서 그냥 갑자기 우선 이런 사이트의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내려간 갤러리 메스들에 맞춰서 이제 원지형은 아니고 갤러리 메스들에 맞춰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다른 미술관들과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술관이 지하로 내려가든 지상에 있든 분절이 되든 분절이 되지 않았든 대부분의 미술관들은 미술관이 들어선 공간은 미술관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미술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있는 여백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되게 정해져 있고 금지되는 행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송연에 있는 이 미술관에서는 지상 공간이 기존 송연과 진짜로 기존 송연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상 공간에 있는 모든 행위들이나 그런 것들을 미술관이 크게 막거나 통제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제일 큰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다른 미술관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분도형의 배열이 그 기존 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갔나요? 그 의도가 계획적으로 반영되어 있나요?
군도형으로 처음 이제 미술관을 군도형 갤러리로 이제 갤러리마다 뭐 면적이라든지 높이를 정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수용하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계속 백앤폴드를 하면서 미술관 배치를 조정하고 매스 크기를 좀 조정하고 층고를 조정해가면서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몇 평이에요? 네? 몇 평이에요? 이번 미술관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하시는 2만 7천 회배 정도입니다. 주차장 빼고 네. 주차장 포함해서 빼면 2만 조금 안 돼요. 18,000 정도. 주차장이 1,000밖에 안 된다고? 주차장이 10,000 정도. 27,000이라고 했어요. 네, 18,000 정도 주차장 빼면 그리고 18,000. 전체가 27,000. 예. 그럼 5,300평 정도 되네요. 네. 땅 얼마예요? 땅은 33,000. 이게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땅을 제일 조금 쓰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아까 좀 민주적인 표현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의문이 들긴 해요. 다 해쳐서 다 다시 뭐 했는데 그 방법 말고 지금 이 정도 스케일 크기면 땅을 제일 조금 쓰고 어느 한쪽으로 해서 컴팩트한 집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지금에 있는 상황 또는 나머지 모든 것을 더 존중하는 방법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해 주신 거에 설득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지금 현재 도시계 상황을 확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희 미술관이 지금 원래 현상 설계로 이제 곧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오른쪽 편만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왼쪽 편은 전부 비워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희 미술관이 필요로 하는 연면적을 오른쪽 편에 있는 땅에다 다 넣으려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 송현의 땅에는 비어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왕산과 옆에 경복궁 담과 이런 북촌의 낮은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그런데 지금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이것이 이게 월등하게 더 좋다고 우리가 인지하거나 딴 사람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사이즈도 대략 아는 상태에서 이것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의 차이가 실제 그렇게 되는지를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미술관이 한쪽에 모여서 그 연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게 되지만 한쪽 벽에는 커다란 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이 북촌의 시퀀스 자체가 북촌의 문맥 자체가 낮은 건물에 뭐 높아봐야 한 3층, 4층 정도 되는 건물들이 군집하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 경복궁의 담도 있고 뒤쪽엔 인왕산의 풍경도 있는데 한쪽 편에 그렇게 거대한 건물 매스가 담처럼 들어서게 되는 게 저는 제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거대한 얼마쯤 돼요? 그 거대한 이 오른쪽 편에 뭐 한쪽으로 얼마쯤 이렇게 여기 건물들도 높은 게 여기 있는 건물들 몇 층이에요, 대략? 4층에서 5층 이게? 그 건물들은 층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높이로는 110m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여기는 밑에는 업무지구여서 큰 거대 빌딩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들어선다고 네,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서면 얼마 정도가 되냐고 지금 말로 거대하다고 계속 하는데 그 거대한 80m 정도 되고 그 볼륨이 독성물들은 그 볼륨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저 높이 정도로 두 개 있잖아요. 이게 1높이 볼륨 두 개 정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하다는 게 1높이가 아니고 저 높이의 볼륨 두 개 정도잖아요. 왜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사이트에 되게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비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군도형을 통해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큰 볼륨을 위로 올라오게 하지 않았을 뿐 비어 있다라고 볼 수 있나 저것을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율곡로에서 뭐 예를 들면 이 뒤에 도화석길 쪽으로 나오는 길 그리고 이쪽 길 횡단보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진 않았는데 사실 여기서 이쪽 길이나 이쪽 길을 통하지 않고 저쪽 그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중심부가 있는
저 뒤쪽 국립현대미술관의 뒤쪽 길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되게 강력한 축으로 이 오픈 스페이스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워두는 것이 주변 맥락을 생각한다면 그 비워둠의 어떤 그 의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사실 그라운드를 비워둠으로써 진짜 그라운드를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 진짜 비워두는 제조처가 좀 강력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커다란 볼륨을 피하기 위해서 지압을 얻지만 그 지압은 어찌됐건 지상하고 관계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뛰어 올라오고 썬큰이 생기고 그러면서 넓게 오픈 스페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비워진 공간의 스케일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주변에 저렇게 넓게 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혹은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작은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들인데 사실 송영 대신은 스케일 측면에서 오픈 스페이스가 되게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오픈 스페이스들을 다 쪼개가지고 성편으로 지하실로 연결되게 하거나 브릿지 형태로 건너가게 하거나 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걸 바로 비어있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송현이 비어있는 게 사실 그냥 텅 비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어있는 게 좋았던 이유는 송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 송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송현이 비어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 건물이 없는 황무지에 가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송현이 좋은 송현의 여백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가 다양하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뭐 신청을 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송현의 여백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송현의 여백에 있는 이벤트를 살리는 게 사실 중요했거든요. 그냥 공간적인 여백을 살린다가 아니라 송현의 여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들이 그대로 송현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술관으로 생긴 저런 좀 다양한 다양한 랜드스케이프를 이용해서 더 다양한 이벤트가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백에 대한 접근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프린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얘기할게요. 모든 이벤트, 모든 행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라는 그 말씀 주시고요. 그거는 그냥 그렇고 궁금한 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요 레벨 여기하고 요거 요 실제 레벨인가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면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조금 성소에서 올리는 겁니다. 실제 레벨은 옆에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데가 실제 여기 실제 레벨이에요. 네. 그럼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 시츄에이션 지금 저기 왼쪽에 저 파란 동그라미 옆부분에서 이렇게 바로 서요. 그러면 실제로 그 원당이 갖고 있었던 개방감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왼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좀 높게 올라온 이유가 저기가 주차장 입구가 되거든요. 왜냐면 오른쪽 길이 일방 통행이어서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왼쪽 길 쪽으로 연결을 해야 돼서. 그렇지만 이쪽에서 이제 대로변에서 봤을 때 네. 개방감이 지금 좋은데 어쨌든 건물을 최대한 안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건물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약간 좀 대지를 높여가지고 어쨌든 건물을 가리는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런 레벨 차이가 대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방감을 많이 훼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희 미술관의 그 수장품을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전시물과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미술관에서 공간으로 연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딘가에 나타나는 곳이 있나요? 그 전시물에 대한 큐레이팅이라든지 어떤 동선에 관련된 것까지는 아직.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캐릭터 중에 하나 아닐까요? 미술관에? 근데 저는 이건희 기준관에 포인트를 두는 것보다는
이 송현의 땅에 좀 더 포인트를 줘서 이건희 기준관의 컬렉션을 어떻게 관람하고 뭐 큐레이팅을 할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동시에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 프로젝트 오감에 아마 지금 기성건축가분들도 다 아이디어가 강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좀 시간이 제일 필요한